호랑이띠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누구보다 용기 있고 위로운 마음으로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앞서 나가다 오해를 사기도 하고 주변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상처를 받은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 호랑이는 인목의 기운을 지니며 추운 겨울을 뚫고 봄을 여는 힘을 가진 존재로 설명됩니다. 이는 곧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강인함을 뜻합니다. 2025년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무심코 흘린 땀방울이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씨앗을 키워왔고 이제는 꽃을 피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늦게, 조금 더 힘들게 걸어왔다고 느껴졌더라도 그 과정이 곧 더 단단한 뿌리가 되어 당신의 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마음을 다해 응원해 주던 사람들의 진심이 드러나고 그동안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며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지나온 고난을 당신의 힘으로 바꾸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호랑이띠의 2025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무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이 매우 많아 모든 분께 빠르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부터 차례로 정성껏 사주를 봐드리고 있으니 2025년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도전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해로 풀이되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호랑이띠는 인목의 기운을 지니는데 올해는 수의 기운이 이를 돕고 화의 기운이 이를 푹 돕으면서 목이 크게 자라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씨앗이 땅속에서 움을 틔우고 태양의 기운을 받아 무성하게 성장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호랑이띠 본연의 대담함과 추진력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며 빠른 기세로 기회를 붙잡는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이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직관력과 결단력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사주 흐름상 지나친 자만심이나 독단적인 결정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자신감과 강한 리더십을 가진 띠지만 올해는 협력과 조화를 중시해야만 재물과 명예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사람과의 인연이 호랑이띠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귀인의 조언이나 협력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를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차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인목은 원래 성장과 개척을 상징하지만 단단한 뿌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큰 나무도 쉽게 쓰러지는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고집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나아가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한 해로 풀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호랑이띠는 추진력과 기세를 바탕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고 동시에 겸손과 협력의 미덕을 지킬 때 재물과 명예가 함께 따라오는 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성취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 해석되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인목의 성정을 지녀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남다른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목은 성장과 개척을 의미하며 올해는 수가 이를 도와 생기를 불어넣고 화가 더해져 강한 상승 기운을 만듭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태양의 따스한 빛을 받아 무성하게 자라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호랑이띠는 2025년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히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목의 기운이 뻗어나가며 확장성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창업이나 직업 전환, 새로운 기술 습득과 같은 도전에서 예상보다 빠른 결실을 볼 수 있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도전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아이템과 계획일수록 성과가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호랑이띠 특유의 과감함은 강점이었지만 올해는 이 과감함에 신중함을 더했을 때 더욱 큰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 기운의 흐름은 안정적으로 향했습니다.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커지면 갈등이나 소모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을 정리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확장된 뿌리를 단단히 다져주어 이후 더 큰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올해 호랑이띠는 목의 성장성과 화의 추진력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였으나 동시에 토의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토는 모든 기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에 지나친 욕심으로 확장을 꾀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단단히 기반을 쌓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잃지 않는 태도가 호랑이띠에게 가장 큰 재물운과 명예를 안겨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 호랑이띠는 도전과 안정이라는 두 축을 모두 경험하는 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과감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도 하반기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안정과 내실을 다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랑이띠는 단순히 눈앞의 성취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더 큰 기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주명리학적 해석에서도 확장의 시기이되 뿌리를 잃지 말라라는 조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호랑이띠가 2025년의 재물운의 흐름을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시점은 음력 2월과 7월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임목의 기운이 본래 강한 호랑이띠에게 음력 2월은 봄의 시작으로 목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수의 보조가 더해지면서 땅에 뿌린 씨앗이 빠르게 발아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기 쉬운 달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계약 제안이나 협력 요청은 단순한 일시적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제안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꼼꼼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음력 7월은 한 해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시기로 화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불은 목을 도와 더욱 큰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이는 곧 호랑이띠에게 도약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이 달에는 투자, 사업 확장 혹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시작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새로운 인연을 통해 뜻밖의 협력 기회가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지나치면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리한 확장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7월에는 지나치게 빠른 성과를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한 단계 확장을 꾀하는 전략이 유리했습니다. 요일과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화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이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때였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추진력과 설득력이 강해져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 혹은 거래 협상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금요일 오전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구체화하거나 계약을 성사시키기에 적합한 시간대였습니다. 실제로 사주명리학에서는 시간의 파동 또한 중요한데 이러한 시간에 움직이면 작은 일도 크게 번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재물운 상승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눈앞의 이득이 작더라도 안정적인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가 유리했습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이익에 현혹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불필요한 손실을 볼 위험이 따랐습니다. 호랑이띠에게는 강한 결단력과 대담함이 있지만 올해는 그 힘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기회에 배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음력 2월과 7월 그리고 화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은 호랑이띠가 자신의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의 초석으로 삼는다면 단순한 한 해의 성과를 넘어 이후 몇 년간 이어질 커다란 부와 기회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호랑이띠에게 특별히 힘을 주는 숫자는 3, 7, 그리고 18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3은 목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 확장을 의미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임목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이 숫자는 곧 자기 본연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낯선 환경에 도전할 때 이 숫자가 작용하면 단순히 시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운을 불러왔습니다. 숫자 7은 수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는 지혜와 통찰을 뜻하며 호랑이띠의 대담함과 추진력에 내적인 균형을 더해 주었습니다. 즉, 무모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직관과 통찰이 빛을 발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올바른 길을 찾게 도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기, 숫자 7의 기운은 상황을 한층 더 명확히 보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숫자 18은 1과 8의 조합으로 시작과 완성이 결합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1은 개척과 리더십을, 8은 재물과 안정된 구조를 뜻했습니다. 이 두 숫자가 합쳐진 18은 호랑이띠에게 한 해의 결실을 상징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때 18의 기운은 결과와 기반을 동시에 다져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었습니다. 색상으로는 진녹색, 금색, 주황색이 호랑이띠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진녹색은 목의 본질을 더욱 강화하여 성장과 번영을 촉진했습니다. 이 색은 호랑이띠가 지나치게 성급할 때 차분함을 유지하게 도왔으며 동시에 끈기를 더해 결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주었습니다. 금색은 화와 토의 기운과 맞물리며 권위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금색이 더해지면 신뢰와 설득력이 배가 되었고 대인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존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나 협상을 앞둔 자리에 금색 장식이나 소품을 활용하면 상대방이 안도감과 신뢰를 느끼게 되어 협력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황색은 활력과 열정을 의미하며 화의 기운을 상징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큰 그림을 보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주황색은 이 성향에 따뜻함과 친화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지나치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부드러움이 스며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한층 원활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렇듯 숫자와 색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호랑이띠의 기운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표, 협상 또는 대인관계의 순간에 이 요소들을 활용하면 자신감과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재물운과 관계운 모두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올해 호랑이띠는 이러한 상징적 도구들을 잘 활용할 때 본래 지닌 대담함과 추진력이 조화를 이루며 큰 성취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큰 판을 보고 과감히 나아가는 기질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재물 흐름은 큰 기회와 함께 작은 허점도 드러날 수 있는 해였습니다. 큰 수익을 바라보는데 집중하다 보면 자칫 일상적인 지출이나 반복적인 비용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었고 이것이 누적되면 기대했던 성과를 깎아내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큰 계획을 이어가되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5월과 10월은 지출의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사주상 목과 화의 기운이 겹치는 달에는 인간관계 활동이 많아지고 이동과 모임이 잦아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단순한 소비라기보다 관계 유지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았기에 무작정 줄이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대비해 미리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망이 되었으며 불가피한 지출도 계획된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해서 소비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호랑이띠는 자신감과 추진력이 강해 소득이 늘면 새로운 지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의 일부를 반드시 장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옮겨두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토지, 안정적인 금융자산 혹은 장기 투자 성격의 학습과 자기 개발에 쓰이는 자금이 오히려 미래에 더 큰 재물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호랑이띠에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소득과 지출을 명확히 기록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재정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충동적 지출을 피할 수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해야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협력 사업이나 공동 투자에 참여할 경우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띠가 명심해야 할 점은 재물 관리가 단순히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기회를 유지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올해는 추진력 있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이 에너지를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자잘한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작은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걸러내며 투자와 소비의 균형을 지켜내는 습관이 결국 큰 재물을 담아내는 그릇을 키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띠가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꾸준히 관리한다면 2025년의 재정은 흔들림 없이 안정되고 성숙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25년 호랑이띠는 재물운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서만 비롯되지 않고 사람을 통해 흐른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통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거나 기존의 신뢰관계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인목의 기운은 본래 지도자적 성향과 함께 대인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힘을 주었고 올해는 수와 화의 보완 작용으로 이 기운이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덕분에 호랑이띠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이로 인해 재물과 기회가 따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려한 말에 쉽게 끌리거나 근거가 부족한 제안을 성급히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이었습니다. 호랑이띠의 대담함은 장점이지만 때로는 이 과감함이 검증되지 않은 선택으로 이어져 손실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분을 앞세운 투자나 거래 또는 감정적으로 진행되는 협력은 재물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기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신뢰의 깊이를 살펴보는 태도가 올해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인연 관리의 핵심은 구분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인연은 멀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올해 호랑이띠의 재물운과 직결되었습니다. 사주상 올해는 귀인의 기운이 강해 올바른 인연과 연결되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연을 잘못 선택하면 그만큼 손실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에 호랑이띠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솜씨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협력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했기에 개인 단독의 성취보다는 팀이나 파트너와 함께하는 과정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업자나 직원과의 신뢰가 재물운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고 직장인이라면 동료와의 협업 속에서 성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리더십이 강하지만 올해는 독단적인 모습보다는 포용력과 경청을 통해 관계를 확장해야 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단순히 재물로만 연결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서 얻는 신뢰가 곧 재물로 이어졌으며 이는 사주명리학적으로도 목의 확장성과 화의 생명력이 맞물려 나타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호랑이띠가 성실하게 신뢰를 쌓고 필요 없는 인연을 정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2025년의 재물운은 꾸준히 쌓이고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건강을 단순한 신체적 상태로 보지 않고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릇이 튼튼해야 안에 담긴 재물이 오래 머물고 흘러넘치지 않는 것처럼 건강이 유지되어야 재물도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호랑이띠는 특히 간과 혈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인목의 기운은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성향을 가지지만 과로와 긴장이 지속되면 이 강한 에너지가 쉽게 고갈될 수 있었습니다. 기세가 꺾이면 재물의 흐름도 막히고 계획했던 일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에 균형 잡힌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체력을 소모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습관이 누적되면 간 기능 저하나 혈압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곧 집중력과 판단력 약화로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 자리에서 순간적인 피로가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일과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올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재물운은 단순히 돈을 벌 기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체력과 정신적 여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를 줄이는 습관은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호랑이띠의 강한 추진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목은 성장과 확장을 상징하지만 무리하면 쉽게 꺾이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랑이띠는 강한 에너지를 무리하게 소비하지 않고 꾸준히 재충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물운을 지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호랑이띠는 자존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내면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를 해소하지 않고 억누르면 대인관계와 재물 흐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명상이나 산책 혹은 자연 속에서의 휴식은 호랑이띠에게 기운을 정리하고 안정감을 되찾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기운이 맑아지면 판단이 분명해지고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도 막힘없이 흘렀습니다. 결국 2025년 호랑이띠에게 건강은 단순히 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재물을 불러들이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신체가 안정되면 집중력과 실행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곧 재물 관리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균형 잡힌 생활은 호랑이띠가 올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5년은 호랑이띠에게 단순히 도전과 성취만을 요구하는 해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외부 성과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임목의 기운은 본래 왕성한 생명력과 추진력을 지니고 있는데 올해는 수의 도움으로 더 넓은 기회를 만들고 화의 보완으로 결과를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운의 흐름이 호랑이띠를 돕는 구조가 형성된 해였던 만큼 본인이 가진 장점을 믿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용기와 추진력이 강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이 특성은 올해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돌진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더할 때 진정한 성취가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강한 기운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더한다면 성취의 질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행운의 숫자와 색상 그리고 유리한 시기를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도 중요한 실천이었습니다. 숫자와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에너지를 모으는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호랑이띠가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행운의 색을 활용하거나 계약일에 행운의 숫자가 포함된 날짜를 선택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동시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작은 부분 같아도 이러한 준비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해였던 만큼 일상에서 세심한 활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의리와 신뢰를 중시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인연이 찾아왔고 그중 일부는 귀인이 되어 호랑이띠의 길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득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올해는 재물과 명예 모두에서 안정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25년은 호랑이띠가 가진 본연의 힘을 믿고 동시에 겸손과 균형을 더해야 하는 해였습니다. 빠른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 속에서도 올바른 시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호랑이띠는 누구보다 빛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신뢰가 내년 이후 더 큰 성취의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호랑이띠는 도전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불확실성 속에서는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